이창석 선수는 지금까지 김주형 선수, 이창호 선수, 또 송지훈 선수에게 승리하면서 올라왔고요. 한우진 선수는 박승화 선수, 김상천 선수, 또 마지막 아마추어 선수였던 김상영 선수에게 승리하면서 예선 준결승에 올랐습니다. 네. 이번 대회에 참가한 아마추어 선수들 중에 김상현 선수가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았었는데요. 물론 이제 김상현 선수는 순수 아마추어라기보다는 현재 연구생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아마추어 돌풍을 한우진 선수가 잠재우면서 지금 준결승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창석 선수는 이 LG배 본선에 오른 적이 있는데 예선 결승에서 좀 여러 차례 탈락이 있었습니다. 24회, 25회, 27회, 28회에 예선 결승까지 올랐는데요. 모두 탈락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제 예전에도 김정현 선수가 뭐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예선 결승에서 너무 많이 패해서 좀 마음이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확실히 선수들이 어느 특정 순간에 계속 지다 보면 이 나중에는 예선 결승을 갔는데 계속 그 생각이 떠오르면서 심적으로 좀 불안하게 싸우기 때문에 약간 더 그 불리한 상태로 대구에 임할 수밖에 네. 없거든요. 처음에는 좀 이렇게 실력이나 운으로 이창석 선수가 예선 결승에 졌다고 하더라도 거듭되다 보니까 좀 부담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26회 대회에서는 이 본선 티켓을 드디어 거머쥐게 됐고요. 24강에서 미위팅 선수에게 패하면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네. 이창석 선수 하면 포석이 강한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반면 운영이 굉장히 좋아서 좀 물 흐르듯 두는데 그러면서 실속 있는 자리를 잘 선택을 하고요. 좀 실리에 밝은 선수이기도 합니다. 한우진 선수는 상대적으로 이창석 선수보다는 좀 더 전투형 바둑이고요. 폭풍처럼 몰아치는 능력이 있는데 후반이 좀 약점이라고 꼽히는 선수입니다. 이창석 선수가 뭐 물론 지금도 너무 잘 하고 있지만 정말 가장 좀 좋았을 때가 한 2, 3년 전이었으려나요? 그때는 정말 누구에게도 어떤 선수에게도 좀 포석에서 밀릴 것 같지 않다고 좀 느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동료 기사들이 뭐 포석의 신이라고 부르기도 네. 했고 정말 초중반 운영에 있어서 굉장한 장점이 있는 선수인데요. 그렇습니다. 간결하게 처리하면서도 실속 있는 수를 많이 이렇게 차지하는 그런 능력이 좋습니다. 네. 저도 이창석 선수의 바둑을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중국의 지인이 좀 이제 중국에서 뛸 수 있을 만한 한국 젊은 선수가 누가 있을까라고 물었을 때 제가 이창석 선수를 추천했던 적도 있고요. 랭킹에 비해서 좀 더 이제 높은 평가를 주위로부터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둑리그 선발전을 보면 이창석 선수가 이지명 초반 정도에 많이 뽑혔던 것 같아요. 한 네. 국내에서 한 10번째, 11번째 정도로 뽑히는 경우가 많았고요. 랭킹보다는 좀 빨리 뽑히는 거죠. 현재 이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있는 KB 리그에서도 이번 시즌 8승 5패를 기록했습니다. 한우진 선수는 이 KB 리그에서 9승 9패인데 한우진 선수가 이 팀 내에서 주장은 아니었지만 이 에이스 결정전에 좀 여러 차례 출전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팀에 원성진 구단이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2판을 두는 거는 어린 선수가 유리하다라는 그런 감독의 판단 하에 한우진 선수가 에이스 결정전을 도맡아 나왔습니다. 네. 특히 마지막에 그
두 팀이 벼랑끝 매치가 있었는데 한우진 선수와 함께 한우진 선수의 손으로 그 팀을 포스트 시즌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한우진 선수가 좌상에서 뭐 먼저 정석을 결행했기 때문에 간결한 정석 형태가 나왔고요. 네. 이런 진행이라면 이수와 이수 교환이 약간 아까울 수 있기 때문에 이창석 선수도 그냥 무난하게 여기까지 받아주었습니다. 이창석 선수 보면 정말 항상 좀 간결하게 잘 둬요. 네. 네. 좀 바로 쉽게 두는 선수입니다. 방금 전에도 이창석 선수가 이제 여기를 두면서 백이 두 칸 벌리면 귀를 지키고 여기를 두면 이쪽을 두겠다. 이렇게 좀 간결한 생각을 하면서 두고 있고요. 이게 말이 쉽지 그 실전에서 그렇게 쉽게 두려다가는 네. 쉽게 바둑이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만큼 균형 감각이 좋은 선수입니다. 또 넓은 자리인 좌를 선택했습니다. 여기를 두는 것도 좋은 자리인데 흑이 두거나 백이 젖히거나 흑이 둔다면 백이 큰 자리를 먼저 향할 거라고 보고 서로 이 부분을 향하고 있고요. 네, 다시 한번 귀 쪽으로 파고들면서 좀 실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백이 이렇게 느는 수도 좀 많이 접하지는 않으셨을 텐데 보통은 단수 치고 있는 수를 많이 보잖아요. 단수 치고 있는다면 귀 쪽을 빼앗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실전은 여기를 잇고 맞고 단수 치고 정리가 됩니다. 그 차이가 있다면 중앙 쪽을 두텁게 한다는 것에서는 비슷한 맥락인데 백은 여기 쪽을 그러니까 좌변 쪽을 하변보다 중시할 때는 느는 수를 많이 둡니다. 하변을 중시할 때는 여기를 단수 치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네. 지금 이쪽 모양이 넓기 때문에 한우진 선수도 이쪽을 중시하기 위해 가만히 늘고 막아서 한 점이 끊어 잡히는 것보다는 좀 더 두터운 형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와. 이 삭감하는 위치도 상당히 좀 고민이 되는데 아주 뭐 적절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네. 위아래 가운데로 네. 갔고요. 저는 사실 한 칸 정도 위가 좀 더 일감에 가까운데요. 왜냐하면 여기가 위쪽보다는 좀 더 강해 보이니까 네. 가운데보다는 강한 쪽으로부터 좀 더 멀어지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은 드는데 네. 딱 가운데 자리로 착수했습니다. 실제로 인공지능은 이수나 제가 이야기한 이수보다 여기를 치받아서 좀 더 치열하게 한 점을 움직이는 걸 추천하고 있었습니다. 아, 백도 발빠른 선택이네요. 보통 이렇게 삭감 온도를 공격하다가 되려 후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빠르게 우화를 선택했습니다. 방금 전에 이창석 선수가 여기를 늘어간 수로 여기를 단수 치는 경우도 있는데요. 지금은 여기가 이렇게 뚫리고 나면 하변의 백의 모양이 워낙 좋은 자세로 넓기 때문에 이렇게 쭉쭉 밀었을 때 백의 자세가 너무 좋아서 이 진행을 선택하진 못했고 백도를 쉽게 안정시켜 줬지만 또 하변으로 향하는 이 자리가 워낙 호점이어서 간결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받아줄 한우진 선수가 아닌데요. 안 받는 것부터 먼저 떠오르죠. 그렇죠. 네, 역시 다릅니다. 뭐 흑도 예상하고 뒀겠죠.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냥 한 칸 뛴 것에 비해서 이수와 이수 교환이 있다면 나중에 흙이 끊는 걸 노리거나 뭐 이런 쪽으로 활용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 교환을 하고 한 칸 뛰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아, 애매한데요. 지금 뒤로 이렇게 받을지, 석점을 주면서 네, 아니면 싸울지 애매한 타이밍입니다. 싸우네요. 네, 싸우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대체로 귀풍이 이런 데서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둘 다 가능하겠지만 그래도 한우진 선수는 싸우는 쪽을 선택을 했고요. 보통 여기서 먼저 붙이는 수의 의미가 잇고 늘어간 다음에 붙이면 이 두 점을 흙이 가볍게 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들여다 봤을 때 하나 붙이고 있는 게 수순입니다. 무겁게 만드는 얘기이고요. 네. 대신에 저 붙임수 교환으로 인해서 흙이 먼저 이런 데를 왔을 때는 이수와 이수가 백이 대학수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흙돌이 먼저 여기 이런 데 있기 때문에 어떤 진행이 될지 좀 어려웠지만 아무것도 없다라고 치면 이렇게 진행되는 게 거의 정석처럼 두어지는 진행입니다. 백도 정리되지 않은 상변 흙을 좀 추궁을 하는데요. 네, 봐도 약간 만만치 않아진 건 이 교환이 좀 자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뜻은 있어요. 한우진 선수는 그냥 젖혔다가는 흙이 이쪽을 치받고 이을 때 이렇게 늘어서 공격 들어오는 게 좀 어렵다고 보고 실전 치받고 단수 치는 좀 더 확실하게 여기를 결정짓는 교환을 했습니다. 이 단수 교환이 없을 때 흙이 느는 것보다 단수 교환을 하고 흙이 끊는 게 여기를 밀었을 때 뒷맛이 나쁘기 때문에 그래서 교환을 시켜놓기 위해 여기를 치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끊었기 때문에 백도 이제는 활로가 몇 개 없다는 얘기고요. 네, 지금 이수와 이수 교환이 좀 악수라는 인공지능의 네. 판단이고요. 확실히 여기를 젖혔을 때 뒷공배가 하나 메워져 있습니다. 확실히 어렵게 두네요. 서로 약한 곳을 하나씩 지켜줍니다. 네, 타이트하게 붙여갑니다. 또 이 붙이는 행마를 통해서 연결을 시도하네요. 어차피 이쪽에 백돌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굳혀주는 게 별로 아깝지 않다는 판단인 것 같고요. 네. 보통 때 이런 수법을 따라뒀다가는 큰일 납니다. 지금 워낙 간격이 좁아서 네. 이창석 선수가 이 진행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이 장면이 이창석 선수의 찬스였는데요. 지금 여기 젖혀서 반격하는 게 인공지능의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흙 모양이 좀 준비가 된 거네요. 여길 두고 이렇게 반격을 하면 이 네. 세 점을 살리기가 어렵습니다. 원래는 이 틈이 흙이 좀 약점이 많았는데 이창석 선수가 이수를 통해서 거기에 약점을 지켰고 그러면 이제 여기가 통렬하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인공지능은 여기 는수로는 하나 들여다보고 이쪽을 지킨 다음에 이쪽과 여기 한 점 움직이는 걸 맛보기로 했으면 백이 좋았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반격이 있으니까 그래프가 살짝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수를 못 봤어요. 반격과 이것의 차이는 꽤 크겠네요. 네. 네. 뭐 그래프로도 엄청나고 아. 집으로도 4집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될 거라면 앞서 했던 어떤 붙이는 교환들의 역할이 약간은 좀 무색하게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백도 지키는 자세가 경쾌합니다. 한우진 선수는 애매하면 한 발 더 가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한 칸 뛰는 수가 있고 적극적으로 두는 수가 있다면 웬만하면 적극적인 쪽을 선택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너무 딱 이해가 되는데요. 네, 항상 좀 타이트하게 두는 선수여서요. 네. 자, 이제 좌변은 어느 정도 뭐 서로 약한 돌이 없는 상황인데 무난하게 좀 짓바둑이 될까요? 네, 지금은 백이 좀 두텁고 흙이 좀 집이 많고 이런 흐름인데 그래도 한우진 선수가 좀 우세합니다. 좌변 쪽에 흙돌이 아직 못 살아 있어서 이쪽과 또 상변 쪽의 뒷맛도 나쁘고요. 이제 그런 게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외로 좋은 자리가 흙이 한 칸 뛰는 이 자리입니다. 백은 여기를 갖다 붙이고 나갈 때 이렇게 한 칸 뛰는 자세가 괜찮고요.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흙이 한 칸 뛰는 게 좋은 자리입니다. 방어하면서도 상변도 잘 지켜줄 수 있고요. 네. 확실히 두고 보면 그럴듯하죠. 여기를 붙이고 한 칸 뛰면 다음에 틀어 막는 것까지도 선수이기 네. 때문에 모양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흙의 붙임에 귀로 받아주는 건 느리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다시 또 약간의 바꿔치기가 일어났네요. 네, 근데 부분적으로는 흙이 좀 잘 됐습니다. 역시 인공지능은 이쪽이 그만큼 중요한 자리였는데 아. 그곳에 흙이 먼저 갈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지금의 진행은 흙이 만족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지금은 한 칸보다 더 올라왔습니다. 이창석 선수의 생각이 이 부분이 흙이 두터워졌기 때문에 네. 이렇게 뒤로 받는 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둘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이 교환만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붙이는 수는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아직 좀 뒷맛은 나쁜 게 여기를 밀고 뭐 이런 데를 쨘다든지 하면 지금 뒤로 받을 수밖에 없는 형태여서 되게 활용 수법은 좀 남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그냥 안 이어주네요. 네. 네, 약간 뒷맛이 나쁜 자리를 지켜두었고요. 와, 이 바둑은 또 큰 자리 찾아가기가 또 어려운 바둑이 되겠는데요. 와, 그 틈을 또 파고듭니다. 상변 집을 다 내어주기엔 좀 크다고 봤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 이 자리를 두는 게 워낙 좋아서 100이 한 점은 밀면 이렇게 이어서 거의 연결이 되어 있는 형태고요. 크게 공격당하지는 않습니다. 공격을 하네요. 이게 아직 살아있는 게 아니었나요? 살아있진 못한 것 같은데 그래도 뭐 크게 공격당할 돌은 아니거든요.
한우진 선수의 생각은 그래도 흑돌이 못 살아 있고 중앙으로 내몰아야 좀 잡진 못한다고 할지라도 여러 가지 득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아, 여기를 뚫리면 여기를 끊었을 때 네. 여기 약점이 있죠. 그래서 하나 교환하고 이기겠다는 생각이고요. 여기를 밀면 이수와 이수 교환이 있기 때문에 이젠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흑이 이제 좌변 집밖에 없기 때문에 중앙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림이고요. 확실히 한우진 선수가 바둑을 좀 풀어가는 방식, 정리하는 방식은 이렇네요. 네, 좀 상대의 약점을 찔러 들어가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잡힐 돌은 아니지만 근데 이렇게 공중에 돌이 떠 있으면 계속 신경이 쓰이죠. 사실 집만 보면 이건 거의 공배 같은 자리잖아요. 여길 치중 가고 여길 밀어간 건 공배 같은 자리인데 앞으로 흑돌을 계속 노리기 위해서 되게 두터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선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백도도 도와주는 한 수가 되겠고요. 네, 집으로도 크고 앞으로를 좀 보는 수입니다. 일단 무엇보다 백돌의 안정을 꾀하고 있습니다. 저런 식으로 좀 공격을 유도하는 한우진 선수가 뒤로 그냥 받아줄 리가 없을 것 같은 네, 장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창석 선수는 네. 공격형보다는 좀 수비형의 공격보다는 타개를 좋아하고 선실리 후타개 뭐 이런 작전을 많이 구사하고요. 와, 이렇게까지요. 지금 뒤로 두면 이제 이런 데 붙이는 게 있기 때문에 차라리 여기를 넣은 다음에 여기 넣을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이 흑사에도 좀 엷어 보이지 않느냐 이런 얘긴데요. 네. 와, 정말 놀랐습니다. 실제로 흙이 만약 이런 데 들어갔다면 백이 이런 데 갖다 붙이면서 뒷맛이 상당히 고약하고 중앙이 못 살아있는 것도 좀 더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지금 한 칸 뛴 수는 좀 이해가 되는 작점이었습니다. 완전히 끝내기 승부인데요. 이제 약한 돌이 서로 아예 없으니까요. 네. 여기를 한 칸 뛰면서부터는 서로가 약한 돌이 없고 미세한 승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끝내기라면 어떤 선수가 조금 더 안정적일까요? 두 선수 모두 초중반에 비해서 종반은 그렇게 높은 평가를 받는 선수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역전패를 좀 많이 봤던 것 같은데요. 네. 또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초중반에 특히 이창석 선수는 초반, 한우진 선수는 전투력 이런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선수입니다. 네. 자, 우한은 아까 한우진 선수가 꼬부렸던 수가 있었기 때문에 끊어 잡는 수로 사활에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네, 약간 백이 우세한 가운데 끝내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중앙 쪽에 집이 좀 나려고 했기 때문에 백도 들어오는 수는 이해가 되고요. 네, 지금 이제 확실한 백의 우세로 변했는데 지금 이 바둑에 하이라이트가 좀 있습니다. 네. 잠시 후 이제 등장을 할 텐데요. 아직은 분위기 파악이 솔직히 잘 되진 않습니다. 네. 지금 인공지능이 하이라이트로 생각하는 부분이 상변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뭐 상변이 될 거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는데 네. 여기까지는 백이 좀 기분 좋은 선수 활용인데요. 네. 백도 경계가 좀 밀리지 않기 위해서 당수해야 되죠. 이쪽 부분이 이제 하이라이트라고 말씀드렸는데 백이 여기를 찌르는 수를 발견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이 바둑이 아주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찌르는 게 뭔가요? 찌를 때 여기를 찌르면 이제 안에서 살겠다는 생각이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를 젖히면 지금 여기 단수가 맛이 나쁘기 때문에 받으면 이런데 젖히고 이렇게 늘면 이건 수가 났습니다. 여기 끊었을 때도 수가 몇 수 없기 그러네요. 때문에 뭐 흙이 이런 식으로 잡으러 가는 게 여기 끊는 것과 사는 게 맛보기여서 흙이 안 됩니다. 그럼 여기를 두면 흙은 막아야 되고 백이 여기까지 끊어갑니다. 그럼 흙은 단수 치고 이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정리하는 것과 백이 그냥 이런 데를 둬서 이렇게 있게 만드는 거는 천지 차이입니다. 지금 백이 여기 찌르고 끊는 수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 바둑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상변의 경우에는 흙이 그냥 한 칸 띄어서 잘 넘어갔구나 하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모양인데 자, 그곳을 백이 둬야만 이 형세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군요. 네, 그래서 지금 저기 나와 끊는 수를 볼 수 있는지 없는지가 이 바둑이 백의 우세인지 미세한지 혹은 역전인지 이런 걸 결정 짓습니다. 네. 그런데 일단 한우진 선수는 이 하변에서도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 두고 있고요. 자, 이때도 둘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선택을 안 했고요. 네. 여전히 이제 여기를 찌를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못 찔렀네요. 네, 일단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바둑이 갑자기 미세해졌습니다. 그러네요. 그 하나 차이가 좀 크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 자리도 컸어요. 이 자리가 큰 게 여기 한 칸 뛰는 게 좌하기 쪽으로 선수였잖아요. 붙이면 혹은 뭐 치중 가면 사활이 걸립니다. 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라고 보면 백이 이런 데를 붙여서 괴롭히는 게 꽤 껄끄러웠습니다. 이렇게 두면 나가고 끊고 한 칸이 절묘한 곳에 그러네요. 위치해 있잖아요. 그럼 여기를 붙이면 흙이 이렇게 후퇴해야 되는 형태였는데 이창석 선수가 좋은 자리를 찾아냈고요. 지금 한우진 선수는 여기 찌르는 수를 보지 못했고 이창석 선수를 이 붙인 수를 봤기 때문에 거기서의 그 차이가 미세하지만 흙의 역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끝내기는 뭐 수순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 또 좋은 포인트들을 찾아내야 하는 건데요. 이창석 선수가 끝내기를 더 잘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뭐 귀나 변의 경우에는 뭐 어떻게 끝내기 해야 될지가 보이는데 이 중앙에 비어 있는 부분들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채워 나가느냐에 따라 승패가 달려 있겠습니다. 지금은 문학에 가서는 흙이 좀 좋다고 인공지능은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백이 뭐 이런 데를 단수 치는 걸 해서 후퇴를 강요해야 좀 더 미세해진다는 이야기였는데 한우진 선수가 그쪽을 건드리진 못했습니다. 그 자리도 뒷맛이 좋은 자리죠. 이게 수가 나는 자리는 절대 아니었는데 백이 이제 젖혀 있는 끝내기를 일단 없앴고요. 이렇게 되면 수가 나니까 젖히면 여기를 두는 수였는데 이렇게 되는 자리였는데요. 여기서 여기를 끝내기 한 겁니다. 그러면은 한 5집이 조금 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이으니까 이쪽 분은 이제 젖히는 뒷맛이 좀 생겼습니다. 네, 그러네요. 원래는 백이 여기가 선수였는데요. 확실히 이창석 선수가 정교합니다. 받을 수밖에 없었군요. 네, 지금 거기 밖에 만들어서 이제 여기 딱 집으면 뒷맛이 깔끔해졌습니다. 깔끔하기도 하고 중앙 부근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어요. 결국 상변에 한우진 선수가 여기 나와 끊는 수를 보지 못해서 이렇게 처리했고 네. 젖히고 단수 치는 버팀도 결국 결행을 못했기 때문에 상변에서 놓친 그 2번의 수법 그걸로 흙의 우세로 역전이 되었습니다. 이제 와서 지금은 한 발 늦었을까요? 한 발 늦긴 늦었죠. 왜냐하면 지금은 흙이 후퇴를 해도 이렇게 이어서 후퇴하잖아요. 네. 아까는 이어서 후퇴하면 뭔가 젖혀서 뭔가 뒷맛을 좀 더 노리는 형태였는데 이제는 후퇴가 뒤로 후퇴가 아니라 이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흙돌이 위치한 게 그만큼 가치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패를 이어가고요. 일단 이창석 구단 입장에서도 악수가 아니라면 팩감을 최대한 사용을 하면서 좀 백의 악수 팩감을 유도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지금 백이 이런 데를 먹여치는 것은 흙이 여기를 따내고 따낼 때 따내서 바꿔치기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쪽 팩감을 쓰지 못하고 조금은 아까운 곳을 썼습니다. 그렇다면 패를 하다가 악수 팩감을 통해서 약간 더 이득을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그걸 유도하기 네. 위해서 마지막까지 흙은 손해가 아닌 팩감을 쓰면서 이런 걸 유도해냈습니다. 네. 하면 붙임수도 뭐 끝내기 상황에 따라서 약간 악수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일 뿐이지 이 자체가 큰 악수는 아닙니다. 차이는 크게 변동 없이 흙이 리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뭐 패를 하면서 팩감을 사용하면서 보니까 둘 곳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네, 그곳을 백이 막는 자리가 정말 두터웠는데 아픈 곳을 당했고요. 약간이지만 계속해서 차이가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한우진 구단이 좀 더 성장을 하려면 후반 유리할 때 그것을 걸어 잠그는 법 이런 걸 또 끝내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바둑 리그 때도 좋은 내용으로 두고 나서 후반에 역전당한 게 아주 많았거든요. 네. 제가 감독을 있는 한국 물가정보팀과 대구에서도 뭐 전반기 후반기에서 한승주 선수에게도 역전패, 강동윤 선수에게도 역전패. 그 외에도 한우진 선수가 정말 이 폭발적인 전투력을 보여주는 거에 반해 후반에 좀 불안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한우진 선수는 한국 바둑계를 뭐 지탱해 줘야 되는 선수이고 또 그런 재능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에도 얘기가 네, 나오죠. 그렇죠. 현재 세계 바둑계에서 신진서 선수의 뒤를 잇는 신예 기사가 누가 있냐면 첫 손가락에 꼽히는 건 역시 중국의 왕싱하오 선수입니다. 근데 그 또래 기사들 중에 한국에서 탑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는 한우진 선수와 문민종 선수이고요. 그 한우진 선수이기 때문에 좀 후반을 잘 정비해서 좀 세계 무대에서의 경쟁력도 키워갔으면 합니다. 네. 그냥 끝내기를 하네요. 네, 지금 따낸 자리도 굉장히 큰 자리입니다. 네 집 자리고요. 지금 한우진 선수가 불리하기 때문에 계속 이 패를 버티고 있죠. 불리하니까 버티고 그러면서 약간 차이가 벌어지고 하는 건 있는데 그대로 앉아서 질 수 없는 한우진 선수이기 때문에 끝까지 이 패를 버티면서 후반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두 선수 승리하는 기사가 이제 예선 결승에 오르게 되고요. 김다빈 선수와 이태현 선수의 승자와 예선 결승에서 만나게 됩니다. 정말 오랫동안 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마지막 남아있는 가장 큰 패이고요. 대기장에선 더욱 물러설 수 없는 패입니다. 드디어 공방이 끝이 났는데 워낙 서로 패감을 많이 사용하면서 끝내기를 하다 보니까 저 패가 끝나자 바둑이 사실상 네. 거의 끝내기가 몇 개 남지 않은 종국을 앞둔 상황이고요. 이 장면에서의 4.5집 차이는 뒤집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네. 크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창석 선수는 다시 한번 예선 결승에 오르게 되는데요. 이창석 선수는 지금까지 이 L집의 예선 결승전에 총 5번 올랐었고요. 한 번 본선에 진출했고 4번은 탈락했습니다. 이제 6번째 예선 결승전이 되겠네요.
네, 이제는 2집 이상의 끝내기가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무난하게 흘러갈 것 같고요. 뭐 한우진 선수는 좀 아쉽게 됐지만 다음을 기약해야겠고, 이창석 선수는 이걸 LG배와 인연이 깊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좀 LG배에서 안 좋은 기억이 많다고 해야 할지 다시 한번 예선 결승전에 진출하면서 네. 한국 대표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네, 상변은 막는다면 별 일이 없고요. 네, 모든 판이 끝이 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 대국 수순이 마무리되는 대로 그 각조의 상황을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정말 길었던 예선전이었고요. 이제 드디어 마지막 한 판을 남겨두게 됩니다. 이 긴장감과 무게감이 갈수록 더해지는 거죠. 네, 이제는 정말 예선 결승인데 선수들이 정말 긴장된 채 내일 대국에 임할 것 같습니다. 네, 끝까지 둬서 이창석 선수가 4집 반을 남겼습니다. 패를 하는 과정에서 한우진 선수가 더 버티면서 좀 차이가 벌어진 것이고요.